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되는 사람, 죽전 부인. 오늘은 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같은 경우 3월 20일 1.1만 명, 3월 22일 2.6만 명, 3월 24일 4.3만 명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실제 진단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진단을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네덜란드, 원래 이 리스트 안에, 이 순위 안에 없던 네덜란드가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4,700명이 되고요. 그 아래 오스트리아, 요거는 남쪽에 있는 호주가 아니라 체코 옆에 있는 비엔나, 그 오스트리아를 의미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밀집돼 있죠. 밀집돼 있어서 급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그 확진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뉴욕주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뉴욕에 있는 지인에 따르면 한국은 배달이라 돼서 뭐 배달 음식, 그 다음에 뭐 물건 배달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되지만 여기는 한국처럼 서비스가 힘들어서 물건 사러 갈 때마다 매우 힘들다는 그런 뉴욕발 뉴스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하루 종일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뉴욕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좀 텅텅 비어 있죠. 예, 굉장히 좀 씁쓸한 화면입니다.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는 뭐냐면, 자, 한국에서 외국 중앙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외화를 빌려 쓸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외국 중앙은행도 외화를 맡기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원화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교환하기 때문에 스와프입니다. 통화 스와프를 하는 이유는 위기 때 하는 겁니다. 위기. 자, 유동성 확충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요.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개방 경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위기 때 통화 스와프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입니다. 미 연준에서는 최근 여러 국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한 내용을 보시면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싱가포르, 스웨덴 중앙은행과 600억 달러를 맺었고요.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중앙은행과는 300억 달러 한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지금 맺어 있는 나라들도 몇 군데 있죠. 큰 나라 대표적으로 일본이죠. 미국과 일본이 최소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신흥국이 무너지면 미국도 공멸한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빚도 마찬가지로 빚도 갚아야 될 가치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한 12조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 금액은 대략 한 1.4경 정도가 되겠네요. 1200원을 계산했을 때 파월이죠. 파월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습니다. 3월에 체결했고요. 자, 좀 자세히 알아보죠. 과거 자료 갖고 한번 찾아보죠. 10월 30일, 2008년 10월 29일 금융위기 때 한국과 미국이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하였죠. 이 그래프는 이제 과거 원달러 환율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올라갔을 때 이때는 IMF입니다. 이때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때 지금 보시면 이거는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이때는 미국한테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위기 때마다 이렇게 달러는 원달러 환율은 올랐다. 이런 과거 자료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과거를 보고 현재는 어떻게 될지 유추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08년도에 통화 스와프를 10월 29일 날 10월 29일 2008년도 하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그래프입니다. 이때 당시 보시면 한 1,400원대 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꺾인 금액을 보면 한 1,200원대가 되죠. 1,200원 중반 정도 되고요. 이 정도 꺾였다가 중요한 건 있어요. 지금 통화 스와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인데 지금 10월에 했잖아요. 10월에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 보시면 이때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뭐 한 12월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한번 다시 올라갔고 그 다음에 2009년에 한 3월이나 4월 사이에 또 올라갔죠. 이때 정도 금액이 한 1,5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때 금액이 한 1,600원 정도 됩니다. 1,600원 가까이 되죠.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달러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달러는 안정화, 통화 스와프를 하고 나서는 일정 시간 지나서는 안정화를 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왜 달러가 오르냐면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수요. 위기 때는 달러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많아서 달러는 올라가는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통화 스와프를 지금 과거보다 지금 보시면 600억 달러를 했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통화 스와프 하기 전날에 127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통화 스와프를 한 다음 날 1245원, 32원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 미래는 600억 불 통화 스와프를 하고 그러니까 2008년보다 두 배죠. 두 배인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억 조 10조죠. 그럼 1,2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72조 정도가 되겠네요. 1,200원을 계산했을 때 72조 좀 더 되겠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달러는 이 정도, 이 정도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 끝났나요? 아직은 위기 중이죠. 위기 중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과거 이 데이터와 유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꺾이겠지만요. 통화 스와프를 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위기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이죠. 진행 중이죠. ING입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아직은 과거 2008년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이럴 수 있다. 근데 2008년에는 미국만 위기였죠. 미국발 글로벌 위기가 왔는데 지금은 유럽도 공장 운영하고 미국도 공장 운영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 부품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부품 수급도 안 돼서 공장 가동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ING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보시면 과거 통화 스와프 비교를 하면 공통점은 위기 때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고, 그리고 300억 불, 600억 불 차이점은 2008년 때는 뱅크럽시 후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2020년 현재는 아직 뱅크럽시는 아니지만 선 유동성 공급을 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거예요. 왜? 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원유 가격이 20달러대, 현재 20달러대죠. 이게 지속이 되면 셰일가스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다 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얘네의 손익분기점은 40달러대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손익분기점은 10달러 이하입니다. 10달러 이하. 그래서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채 등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이 코로나 19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현재 노 뱅크럽시 벗 미래에는 뱅크럽시가 우려돼서 현재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 좀 알아보죠. 일본의 IOC 올림픽 IOC 딕 파운드 위원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연기 결정됐다. 그리고 7월 24일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IOC 공식 발표는 아닌데 이 위원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좀 살펴볼 게 일본의 코비드19 보시면 이게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가까운 한국, 일본, 그리고 먼 미국, 유럽도 엄청나게 지금 걸렸지 않습니까? 유럽도 쭉 걸리고. 근데 지금 보시면 호주 1717명 감염됐고 일본은 1100명 감염됐다고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진단을 거의 안 하고 있죠. 올림픽과 연관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많아지면, 진단을 많이 하면 당연히 감염자 수가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발병, 그 중국에서 발병할 때 일본 정부가 춘제 기간 동안 관광객 70만 명 방일 예상,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명, 한 20만 명 정도 왔습니다. 한국이 지금 10,000명 좀 안 되는데 일본이 더 많이 왔는데 1100명이라는 거는 진단을 올림픽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올림픽을 일본이 늦추거나 안 하게 되면, 하지 않게 되면 진단을 많이 해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다. ING고요. ING. 그래서 불확실성에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부자 되는 사람, 이 죽전 부인을 통해서 자산이 잘못하면, 잘못 움직이면 이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위기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컨텐전시 플랜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중요하게 나온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내려는 갔지만 한번 올라가는 그 달러 수요 때문에, 달러가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위기 때는 달러가 있어야지 해외 나가서도 달러로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걸 잘 판단해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또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